오늘은 블레이저의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 첫 번째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는 베이스로부터 페어런트로, 페어런트에서 다시 차일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블레이저 스쿨이라는, 여기 밑에 참조 달아놨죠. 블레이저 스쿨이라는 사이트로부터 제가 긁어왔어요. 직접 그린 거 아니고요.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페어런트 컴포넌트가 있고, 또 차일드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아빠, 아이, 자식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받고 그걸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직접 자식에게 전달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그랜드 페어런트 컴포넌트에서 페어런트로도 보내고 차일드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페어런트로 갔다가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가는 꼭 그런 식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레벨의 다른 할머니한테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밑에 파라메타 같은 경우, 파라메타도 데이터를 전달하는,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직접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자식이 얼마나 있든지 자손의 레벨에 상관없이 계속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까지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트랜스퍼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트랜스퍼 서비스는 하나의 공유하는 데이터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각각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열어보시고 그 밑에다가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 레이저 컴포넌트 한 다음에 이름을 grand grand parent.laser라고 할게요.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add해서 클래스가 아니고요. 레이저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arent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hild를 하나 넣을게요. 레이저 컴포넌트를 해서 child.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폴더 하나만 추가해서요. 인터랙션이라고 할게요. 자, 인터랙션이라고 하고 페어런트, 카운트, 그랜드 페어런트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를 먼저 코딩을 해볼게요. 페어런트 차일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카운터가 넘어갔네요. 카운터는 빼고 카운터는 밖으로 빼고 차일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트부터 한번 볼게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페어런트를 호출할 거고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호출할 거예요. 이제 호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이 되겠죠. 캐스케이딩 밸류라고 해서 밸류라고 하고 특정 데이터를 전달해 줄 겁니다.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페어런트라는 거를 호출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에다가 public string data라고 해서요. 특정 값을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값은 페어런트로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로 그냥 from grand 페어런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트로 가볼게요. 자, 페어런트는 그러면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냐 하면 페어런트 쪽에서는 상위에서 받은 방금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됐잖아요. 그거를 받아낼 거예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 캐스케이딩? 아까 캐스케이딩 밸류라고 해서 전달을 했죠. 이번에는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아까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통한 인터랙션이라고 했죠. 네,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그래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에 애트리뷰트를 정의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 저는 received 데이터라고 할게요. 프로퍼티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received 데이터 그리고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뭐 received value at grandparent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티가 나게 스팬에 클래스 주시고요. 텍스트 danger라는 클래스를 줄게요. 이게 아마 부트스트랩에 있는 클래스인 것 같아요. 저도 CSS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received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danger를 하면 received 데이터 저 영역이 빨갛게 표시가 될 거예요. 빨갛고 굵게 아마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child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통해서 페어런트의 received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거고 child 영역에 또 뭔가를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child 영역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child도 마찬가지로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public string received 데이터 getset으로 똑같이 받아오고요. 초기화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h1으로 해서 제가 received 데이터 하겠어요. 여기에 스타일을 하나 줘볼게요. 스타일을 줘서 컬러를 블루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여주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필드가 났네요. 네, 여기 세미콜론.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F7번 누르시고 F7번 아니고 컴파일 컨트롤 알트 B 아마 아니다. 컨트롤 시프트 B. 네,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시면 다른 분들은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디버깅 상태로 갑니다. 저는 왜 자꾸 F7번 얘기를 하냐면 저는 C++ 인터페이스에 맞춰놨어요. 원래 C++ 개발자여가지고 그게 편해서 뭐 무슨 C++이 훨씬 뛰어난 언어다 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편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다른 분들은 C#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왼쪽 내비 메뉴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요 그랜드 페어런트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랜드 페어런트 갖고 오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없죠. 뭐가 없어요? 페이지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랜드 페어런트 위쪽에다가 페이지라고 하시고요. 이거의 이름을 인터랙션 캐스케이드 파라미터라고 해볼게요. 캐스케이드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페어런트에서 보면 이 from grand parent라는 게 둘 다 공유가 됐죠. grand parent로부터 페어런트에도 갔고 차일드에도 갔어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페어런트에서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요 아래쪽 차일드에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바로 전달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페어런트에는 뭐 굳이 난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는 거를 빼버립니다. 네, 스톱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이 뒤쪽 사라졌죠? 네,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바로 차일드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뷰나 리액트 같은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에 보시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블레이저도 물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버추얼 돔트리에서 상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파라미터 프로퍼티 같은 게 변화가 생기면 하위로 전달할 때 맨 마지막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페어런트에서 차일드에서 그 또 차일드 이렇게 전달하도록 프로퍼티를 전달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rovide inject라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뷰 같은 경우는 provide inject를 통해서 중간에 트리들을 렌더링 다시 하도록 하지 않고 실제 그 인젝트 되는 마지막 차일드에만 렌더링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리액트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어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물론 블레이저도 어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자신만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나 캐스케이딩 밸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프레임워크 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뷰도 개발을 해봤지만 이런 블레이저에서 하는 이 캐스케이딩 밸류는 상당히 편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하나의 캐스케이딩 밸류만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페어런트 쪽에다가 데이터를 두 개를 보내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내느냐? 저는 얘 구분하기 위해서 잠깐 데이터 1,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데이터 1, 앞에는 데이터 2.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밸류에서 상단을 데이터 1으로 바꾸고 복사해서 하나를 더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줘서 얘는 데이터 2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name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name 해서 얘는 캐스케이드 파람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1, 2를 전달 가능해요. 어디에다가 전달 가능하냐면 이 페어런트로 전달이 가능해요. 페어런트는 이걸 어떻게 받아내느냐? 구분을 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페어런트는 자,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1 해서 리시브드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데이터 1이라고 하고 얘는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이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데이터 1이라고 하고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네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만들었던 캐스케이드 파람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스톱하시고 에러가 나서 이걸 수정을 하겠죠. 데이터 1이고 얘는 데이터 2입니다. 컴파일 한번 해보시고 에러가 없으니까 실행을 해보신 다음에 자, 다시 인터랙션 캐스케이드 파라미터 라고 하시면 데이터 1으로부터 데이터 1 그랜드 페어런트 받았고 데이터 2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받았어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보시면 데이터 1이라는 것, 데이터 2라는 걸 전달을 했고요. 페어런트는 데이터 1이라는 걸 받았고 데이터 2는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파라미터 네임으로 받았어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여기 둘 다 이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에다가 뭐 캐스케이드 파람 1이라고 하면 페어런트에서 캐스케이드 파람 1이라고 받으면 돼요. 안 하면 첫 번째 거는 디폴트로 그냥 받아진다는 거예요. 안 한 아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름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페어런트, 차일드에 또 차일드, 그 차일드에 또 차일드까지 어떤 아주 깊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컴포넌트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